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혁수입니다. 2024년 카니발 기간 동안에 브라질에서 정말 엄청난 홍수 재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휴가 중이어서 이런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받고 있던 이런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하여 브라질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과 좀 함께 하였으면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뉴스를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7일부터 시작된 브라질 카니발 휴가 기간가 원래는 2월 21일, 그러니까 매년 원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 날짜가 바뀌지만요. 휴일 날짜로 상으로는 화요일 날이 휴일이고 수요일 날 점심 때부터 정상 근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정상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 이어서 쉬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이어서 계속 쉬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이 여행을 떠나시고요. 이 상파울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800만 명, 뭐 인근 대도시 다 따지면 한 2천만 명 되는 이제 대도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1월 1일과 같이 카니발 기간에도 당연히 바닷가로 떠납니다. 지금 상파울로 시는 해발 700m 정도 돼 있고 또 인근 해안이 6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이내로 금방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니발 기간엔 또 많이 알려진 것이 원래는 이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기간은 꼭 비가 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항상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냥 예년과 같은 생각으로 많은 차량이 떠났고요. 통계에 의하면 상파울로 시에는 700만 대가 넘는 버스, 트럭,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100만 대 이상 되는 차량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떠나는 사람, 뭐 일부 인 사람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뭐 휴가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금요일 저녁부터 떠나고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1시간이면 내려가는 거리를 뭐 2시간, 3시간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합니다. 문제는 올해는 모두 다 떠나는 상황과 또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예년보다 오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이 상파울로에서 이 많은 인구들이 내려가는 이런 지역은 상파울루시에서 가장 가까운 산토스 해안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해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토스라는 해안을 두고 거기서부터 지도상 위쪽으로 올라가면 과루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도시 해안들이 있지만 이 과루자라는 곳을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프라에도 노르츠라고 해서 이제 북쪽 해변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 쪽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물이 약간 더 따뜻하고 또 파도가 적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깜보르이도 있고 또뭐 이따 뭐 성세바시옹도 있고 또 오바투바도 있고 앙그라도세도 있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해안선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지난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이런 대홍수 재난이 일어난 게 24시간 이내에 64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분들은 아시죠? 640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고요. 이것은 100mm 이상이 와도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640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성세바스정이라는 해안 지역은요. 가장 피해가 컸던 2014년도에 179mm가 왔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의 3배가 정도 되는 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예상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수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이제 산간 지방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사람들 그룹이 있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상파울루는 어떠느냐? 나 지금 해안대에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파울루는 어떠냐? 물이 넘쳤냐? 비가 오느냐?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안 다치고 사망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구나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정말 대홍수였습니다. 이 해안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지만 산에서 내려오면서 평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 해안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브라질은 이 산에서 내려와서 얼마 되지 않은 곳을 지나서 바로 이제 해안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어진 곳이죠.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에서는요, 대대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곳은 뭐 류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나 산토스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작업을 하여 그쪽은 뭐 거의 산이 저 뒤쪽에 있고 앞에 평지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웬만해서는 지금 성세바스정이라는 곳과 또 그 인근에 있는 곳은 원래는 자연 그대로 있다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사람들이 한두 명 살기 시작하면서 집들이 생겼는데, 이 집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당연히 그냥 언덕 위에 다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비만 많이 오면은 이 집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 그들을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라면 아무 데나 집을 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산이나 언덕이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공간에서 조그만 공터가 있고 또 조금만 앞에 가면 이제 바로 해변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짓고 있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브라질 법에 자연 환경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생각은, 야, 여기 이거 그냥 이거 산과 이거 언덕 요거만 쫙 밀어버리면 단지를 엄청나게 크게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브라질 연방법에는 그렇게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던 분이든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또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 해안 쪽이 가까운 곳을 안전하게 짓고, 노동자들이나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산이 또 이게 브라질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두터운 이 점토라고 하죠. 이런 빨간색 흙이 있는 지역 같이 산인데,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집안을, 그러니까 깊게 파서 수십 미터 파서 집안을 튼튼하게 하면 살 수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기껏해야 몇 미터 파서 나무로 기둥을 파놓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문제는 집과 기둥은 튼튼하다고 하지만 그 산에 있는 흙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저도 그런 사진을 지금도 계속 보면은요, 정말 와,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갑자기 옷을 훌라당 벗었다라고 표현될까요?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집들과 모두 휩쓸리게 되고요. 또 밑에 층에서도 예전에는 뭐 강이 있다라든가 조그만 계곡이 있으면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옆에서 조그만 집을 살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집을 중축하고 인구가 늘면서 그쪽에다가 점점 더 크게 지으면서, 이쪽은 다 모르는 것이죠. 옛날 이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요번에 사건도 보면 할머니 때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도 그 옆에 증축해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할머니가 먼저 살던 그 집은 완전 그 옆에 계곡에 물이 그냥 강줄기가 되면서 그냥 휩쓸려 갔고, 난 여기 살았다,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비이상적으로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인간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거기서 안 살면 될 걸 왜 올라가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지금 현재까지 48명이 사망하였고요. 57명이 아직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생존자를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찾을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성세바스티앙이라고 하는 한 동네라든가 구 하나 정도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재난 지역 지진이 있던 것과 같이
이 북쪽 해안, 그러니까 상파울루 주에서 북쪽 지방, 북쪽 해변 지역인 것이 절대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해안 도로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 폭이 넓지도 않지만 중요하죠.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은 산을 올라가서 다른 고속도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막히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먼저 누구나 예상한 것과 같이 전기, 통신, 물이 다 끊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 회복이 되었지만은요. 그러니 전기가 없으니 에어컨도 안 돼, 뭐 물도 안 나와, 또 통신이 절대적으로 안 하니 재난 신고도 할 수 없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물은 밀려오고, 정말 공포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상파울루 사람들도 우리 가족 왜 연락이 안 돼, 뭐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도로가 끊겨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뭐 소방원이나 뭐 누구나 뭐 군대가, 그들도 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일시적이 빨랐던 것도 그렇고, 도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큰 사건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성세바천 같은 경우는 평균 9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50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십만 명이 차를 타고 한 명씩, 이게 한 대씩 지나가도 정말 몇 시간, 뭐 하루 이상 꼬박 걸려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게 길이 막히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아예 짐을 지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부에서는 헬기를 동원하여 산간 지역에 고립된 사람과, 또 이제 그 해군에서도 배를 동원하여 배로 탈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주정부와 같이 이곳에 전부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를 하여, 지금 온 브라질 국민들의 의견이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홍수로 지금 집을 잃은 사람 가구가 2,000 가구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 파괴되어서 살기도 힘들지만, 또 하나는 그곳에 놀러 갔던 사람들의 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피해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었으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놀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묵고 있던 숙박시설이 휩쓸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짐도 없고 여기가 어느 지역인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하다 보니 정말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1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7명 정도의 그 관광객을 자기 집에 지금 데려가서 재웠고요. 또 어떤 작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그 매니저는 갑자기 밖에 나갔더니 뭐 컴컴한 곳에서 사람들 울고불고 뭐 난리 나고 쳐가지고, 그들을 호텔 내부로, 숙박시설 안으로 들여보내서 목욕시키고 있는 거 나눠 먹고 지금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쪽에는요, 당연히 물도 없고요, 전기도 없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뭐 항상 뭐 그런 기회를 이런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값이, 그러니까 1리터에 지금 8해 정도니까 한 1.2불 정도 되는 거를 지금 거의 뭐 40회, 그러니까 뭐 10불, 뭐 20불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있는 돈이라도 쓰고 어떻게 먹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크레딧 카드만 가져간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못 썼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통신이 끊겼고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행히 한 차로 들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그거 쓰면서 탈출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돈도 없고, 그들은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좀 한번 이게 이동하게 되면은 한 170불, 한 200불 정도 되는 돈이면은 좀 한 이렇게 그러니까 1,400불 정도, 1,400불 정도면은 지금 상파울루라는 곳에서 이 해안 도시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7,800불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배 오른 거죠. 한 뭐 5배 이상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또 뉴스가 나오니까 그들 업체에서 우리는 운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쪽엔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브라질 출신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노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미국 이제 대학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기상학자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요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분명히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 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에 가깝다라든가 산이라든가 계곡에 사는 사람들 대피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 좀 잠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이제 2010년이었습니다. 여기 상파울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놀러 가려면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숙박 시설이죠. 어디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가는 방법은 뭐 버스를 타든 자동차를 가져가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가겠는데 숙박 시설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 뭐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휴가철을 되면은 막 2배, 3배, 4배 이상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결혼 막 한지 이제 1년도 안 되던 기간이라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저와 우리 아내는 뭐 여행사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러니 아이 그냥 우리 그냥 그 가서 호텔을 가지 말고 모텔에서 자자. 우리는 그때 뭐 둘밖에 없었으니까 모텔에서 잔다고 뭐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모텔은 분명히 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당연하죠. 가니까 모텔은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가족과 다 지내기 때문에 여행객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곳에서 있는데 비가 억수로 와서 배 타고 또 이런 섬에다 들어서 노는데 배도 그 많은 배들이 많이 떠나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왜? 비가 너무 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재차 묻는 게 가겠느냐? 간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다 하는데 당연히 내려서 반 바퀴 돌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비가 너무 와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 비가 오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지나갈 때 제 진짜 눈앞에서 한 1m도 안 되는 곳에서 코코넛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안 맞았고요. 그러면서 야 느낌 이상하다 빨리 가자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모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밖을 보니 비가 너무 와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상파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처제와 아내는 아니다 바닷가서 놀자라고 막 난리 치는데 어찌됐건 그때 다시 그게 뉴데자네이로 쪼개었으니까요. 상파울로로 오는데 중간에 벌써 도로에 비가 너무 오면서 물이 이제 내려오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달리자라고 해서 빠라찌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 보니까 그쪽 사람이 어서 왔냐? 그래서 아, 저 앙그라 쪽에서 왔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도로가 홍수로 밀려서 토사에 밀려서 다 막혔는데 어떻게 지나왔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봤더니 벌써 물이 차서 발목까지 차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처제와 아내는 그때만 해도 불만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거는 더 놀아야 된다. 근데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 한 도시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호텔을 잡고 물이 빠지면 이곳에 놀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완고히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올라가자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에서 인근의 도시에 들어갔던 것도 뭐 100년인가 만에 홍수로 온 도시가 물에 잠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들어갔으면은 우리도 거기서 고립되어 차도 잃고 뭐 난리 났던 것이죠. 어찌됐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때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냥 모텔에서 그냥 돌아서 나왔으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무슨 옷을 벗듯이 큰 섬에 이런 리조트를 지어놨던 것이 그냥 토사에 다 휩쓸리면서 많은 사람이 제가 그 몇백 명이, 백 몇십 명이 지금 사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이런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닷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요번 카니발 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내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안 되겠다. 매년 1월이나 1월 1일이나 카니발 때 꼭 바닷가 가는 걸 좋아하고 왜냐면 여름이니까요. 이게 즐겨야 되는데 내 생각엔 당분간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절대로 왜냐면 평상시에도 잘 안 가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차량도 모이고 가격도 비싸서 안 가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아, 그쪽에서 이 탈주라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9시간 걸려서 나오는 사람, 뭐 못 나오는 사람, 차를 포기한 사람 많다고 합니다.
기름도 업 떨어지고 앞에 길은 막히고 뭐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뭐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요. 요번에 이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브라질 전국에서 지금 이런 구호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좀 안타까운 브라질 이런 재난 홍수 이야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이 있으면 또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